자,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아마도 어떻게 안전하게 테스트하지? 일 겁니다. 오늘 바로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아주 혁신적인 시뮬레이터, 엘퍼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뭐 그냥 실제 도로에 내보내면 되지 않냐고요? 와,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위험과 비용이 따르거든요. 바로 이 딜레마가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주하는 정말 큰 벽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아주 강력한 해답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알파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파심이 도대체 뭐고 어떤 물건인지 그 속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알파심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연구자들을 위한 자율주행 가상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오픈소스라서 누구나 쓸 수 있고요. 중요한 건 페페로프 환경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테스트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페세로프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시뮬레이션 안에서 차가 움직이면 주변 환경이 바뀌고 그럼 차는 또 그 바뀐 환경에 맞춰 반응하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실제 운전이랑 아주 비슷한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새로 만든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진짜 복잡한 환경에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엣지 케이스 있잖아요. 그럼 위험한 상황에서 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석해서 안전성을 높일 수도 있죠. 여러 AI 모델 중에 뭐가 더 나은지 비교하거나 골치 아픈 버그를 잡아내는 디버깅에도 완전 딱이고요. 진짜 뭐하러 빠지는 게 없는 팔방민 같은 도구랄까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시뮬레이터는 이미 많지 않나? 네, 맞아요. 많습니다. 하지만 알파심처럼 특화된 전문 도구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제대로 된 자율주행 테스트 환경이 되려면 딱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현실성. 둘째, 수정 용이성. 그리고 셋째, 계산 처리 능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이랑 거의 똑같아야 하고 또 연구자가 마음대로 이것저것 바꿔보면서 실험할 수 있게 유연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어마어마한 양의 계산을 버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와,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알파 시민을 바로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지금부터 이 플랫폼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세 개의 핵심 기둥, 그 비결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센서 충실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센서 데이터를 얼마나 현실과 똑같이 만드냐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율주행차는 센서가 곧 눈이잖아요. 근데 시뮬레이션에서 본 세상이랑 실제 세상이 다르면 그 AI가 실제 도로에서 제대로 운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알파심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와, 진짜 놀라워요. 예를 들어 누렉이라는 신경 렌더링 기술을 쓰는데 이게 거의 사진 수준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냥 그래픽이 좋은 수준이 아니라 진짜 현실 같아요. 카메라의 시야각이나 해상도 같은 것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심지어 비 오는 날 카메라에 물방울 맺히는 거나 밤에 불빛 번지는 거 이런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똑같이 흉내냅니다. 자,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연구 해커빌리티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연구자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이걸 뜯어보고 고쳐보고 실험해 볼 수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연구자들을 위해 연구자들이 만들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알파심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철학 그 자체인 거죠. 그리고 이 철학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기능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일단 연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언어 파이썬으로 만들어져서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시도해 볼 수 있고요. 또 각 기능들이 마치 레고 블록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품을 떼었다가 붙였다가 아주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뜯어 고칠 필요 없이 내가 실험하고 싶은 부분만 쏙 빼서 바꿔 끼우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연구자들을 위한 최고의 놀이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수평적 확장성인데요. 이건 한 번에 아주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이에요. 알파심은 거대한 프로그램 하나가 모든 걸 다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대신에 작은 전문 프로그램 여러 개가 팀처럼 협력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여러 컴퓨터에 일을 나눠서 시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래픽 처리가 너무 힘들다? 그럼 그래픽만 전담하는 컴퓨터를 한 대 더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 시스템을 쭉쭉 늘려나갈 수 있으니 수백, 수천 대의 자동차를 동시에 시뮬레이션하는 엄청난 실험도 거뜬히 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비결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알파심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감이 좀 오시죠? 그럼 이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볼 수 있는데 하는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이 멋진 시뮬레이터를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점 중 하나가 뭐냐면요. 처음부터 복잡하게 이것저것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몇 가지 최신 주행 AI 모델들이 탑재돼 있어서 바로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모델들이 여기에 있는데요. 알파마요 R1은 그냥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판단했지? 하고 이유까지 생각하는 똑똑한 모델이에요. VABM은 마치 우리가 영상을 보고 다음 장면을 예측하듯이 운전하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트랜스퓨저 모델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건 시작일 뿐이죠. 오픈소스니까 앞으로 커뮤니티를 통해 더 많은 모델들이 계속 추가될 겁니다. 저는 처음인데 괜찮을까요? 하고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안내 경로가 다 짜여 있거든요.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온보딩 가이드 보고 기본 설정하기. 둘째, 튜토리얼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해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깅 페이스에 올라와 있는 샘플 데이터를 직접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알파심은 그냥 완성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연구자들이 함께 키워나가는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커뮤니티 프로젝트라는 점이에요. 나도 한번 참여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전혀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기술적인 장벽이 거의 없거든요. 이 프로젝트 코드를 보면 대부분이 파이썬이랑 주피터 노트북이에요. 연구자들이 제일 익숙하게 쓰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파이썬 좀 다룰 줄 아신다? 그럼 여러분도 이 멋진 프로젝트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터브에 있는 스타는 개발자 커뮤니티의 좋아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737개의 스타를 받았는데 이 숫자가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이렇게 많은 연구자와 개발자들이 이 프로젝트 진짜 괜찮다 하고 인정하고 그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결국 현실과 똑같은 시뮬레이션은 더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입니다. 그리고 알파심은 연구자들이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하고 활짝 열린 무대를 제공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다음으로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이곳에서 시뮬레이션 해보시겠습니까?